캐리어와 관련해서 컨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접촉 이렇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컨택 영어 그대로 읽어서 사용하기에 제목을 컨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택 번역하면 접촉, 접점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컨택은 소자 물리 관점에서 보면 캐리어 소스를 이야기합니다. 캐리어를 공급해 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캐리어를 공급해 주는 성격에 따라서 종류가 구별됩니다. 첫 번째가 오믹 컨택입니다. 번역하면 저항성 컨택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특별한 방향성이나 정류성, 무슨 말이냐면 홀하고 일렉트론을 특별히 구별하는 게 없이 홀과 일렉트론을 모두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컨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rectifying 컨택, 번역하면 정류성 컨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홀하고 일렉트론을 구별을 한다는 거죠. 전공의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전자의 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와 전공 중 하나만 공급한다는 거죠. 둘 다 공급하면 오믹 컨택이 되고요. 하나만 공급하면 캐리어 두 종류 중에 하나만 공급하면 렉티파잉 컨택이 된다는 겁니다. PN 다이오드를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PN 다이오드를 이야기할 텐데요. PN 다이오드 P타입하고 N타입을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PN 정션이 형성되고 PN 접합이 형성되는데요. 그리고 외부에 연결할 때는 이렇게 컨택을 해서 전선 같은 걸로 연결하겠죠. 그렇게 연결할 때 외부에 붙는 이쪽은 오믹 컨택이 되는데요. P하고 N하고 사이에 요 생기는 정션, 접점은 렉티파잉 컨택이 됩니다. 이걸 정션이라고 보게 하고 렉티파잉 컨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타입에서 N타입을 찾아보면 이 정션이 일렉트론의 공급원이 되고요. N타입 실리콘에서 P타입 실리콘을 찾아보면 이 정션이 홀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렉티파잉 컨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온도, 열, 열의 이동, 교환, 교류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평형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을 때 동적으로 평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아주 미세하게는 입자가 이동하거나 열이 이동하거나 이런 상태가 있지만 매크로스코픽하게 시스템 전체로 쳐다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솔레이티드, 외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격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 상태, 영어로는 스테디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라는 것은 노멀, 비정상이 아니고 그냥 정상이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상태가 계속 뭔가 변화를 주면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스테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상 상태. 근데 이 정상 상태 스테디하다는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평형 상태에서는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부와 인터랙션, 서로 열이라든가 입자라든가 이런 교환이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 시스템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열평형이라는 것은 열적으로 봤을 때 평형 상태란 겁니다. 열 교환이 없는 상태, 외부와
인터랙션이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죠. 외부와 분리된 시스템에서 열 평형 상태가 되면 우리가 보통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와 열을 주고받는 게 없는 거죠. 열 평형이니까 열이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돼야 되죠. 열이 외부와 교환이 없으면 그 시스템 내에서는 열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내부에서 온도가 높은 놈, 낮은 놈이 있지만 서로 내부에서는 막 움직여서 동적으로 내부에서 그 입자 간에 뭐 열 교환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서 시스템 전체에서 특정 온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 평형이라고 할 땐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온도, 하나의 안정된 온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섞으면 중간 온도에 하나의 온도를 가질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때 우리는 찬물하고 더운 물을 섞고 외부와 열이 차단되면 찬물하고 더운 물의 중간 온도의 하나의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열 평형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내에서는 온도가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열을 가하고 한쪽을 차갑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온도가 높고 이쪽 온도가 낮죠.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온도하고 처음에는 여기에 열을 가하는 순간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고 처음에 이 부분을 차갑게 하는 경우에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지만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 여기에서 온도가 높은 쪽하고 낮은 쪽하고 사이에 특별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고요. 열이나 뭐 얼음을 가까이 되지 않았을 때 외부로부터 격리됐을 때 하나의 온도를 가질 때는 열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열의 교환이 없으면 온도가 유지가 된답니다. 자, 이제 열이 아니고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형 상태는 뭘까요? 평형 상태에서 기준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격리된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동적 평형이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 내부에서는 입자가 서로 이동하지만 시스템 외부하고는 입자 이동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니까요. 정상 상태는 뭘까요? 정상 상태는 외부와 인터랙션, 서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외부와 시스템 사이에 입자 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입자 이동이 있을 상태는 있는데 변화가 없이 특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를 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건 열 평형 상태고 이제 입자 시스템에서의 상태는 입자가 기준이 되고요. 열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에서는 열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평형 상태는 입자의 수는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내부에서만 입자 이동이 있고 외부로 입자를 주고받은 게 없었죠. 그래서 이 입자수, 시스템 내에서 입자수, 앞서 열 시스템에서는 열을 나타내는 온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입자수를 나타내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겠죠. 모수라고 그러나 그렇게 있겠죠. 그걸 우리가 물리하는 사람들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고 전기하는 사람은 퍼미 레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이 평형 상태를 이루면 하나의 케미컬 포텐셜 혹은 하나의 퍼미 레벨을 가질 거라는 것을
열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에서 캐리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캐리어 입자죠. 입자에서 입자의 이동을 제한을 시켜놓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포미 레벨을 가질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케미컬 포텐셜이 아니고 전기장애는 포미 레벨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자, 포미 레벨은 어디서 나왔을까? 앞서서 캐리어를 이야기할 때 맥스웰 볼츠만 분포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포미 레벨이라는 개념이 퍼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퍼미 디락 분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미 디락 분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향후에 그 소자의 특성을 이해할 때는 퍼미 디락 분포를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근사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퍼미 디락 분포는 이러한 함수를 가집니다. 퍼미 레벨의 에너지죠. 퍼미 레벨의 에너지와 실제 에너지 레벨과의 차이를 볼츠만 상수와 온도를 곱한 것의 역수로 나눈 지수 함수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해서 퍼미 레벨을 케미컬 포텐셜 뮤라고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E-뮤.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진다. 확률 분포가.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 퍼미 레벨의 에너지 레벨별 확률 분포에서 이 퍼미 레벨 기준으로 절대 온도 0에서는 제로 켈빈에서는 퍼미 레벨까지는 분포가 확률 분포가 1이 되고 모든 사이트가 그 입자로 가득 찬다는 거겠죠. 퍼미 레벨 넘어서면 제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T가 0이 아니고 T가 0일 때는 이 부분이 무한대가 돼가지고 여기가 무시가 되죠. 그러니까 0일 때는 뮤보다 퍼미 레벨보다 큰 에너지에서는 무시가 되고 작은 에너지에 때 여기가 큰 에너지일 때는 여기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1이 무시가 돼서 확률 분포가 0이 되고요. 퍼미 레벨보다 작은 데서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죠. T가 0일 때.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무시가 돼서 1분의 1에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이 부분이 1하고 상대적인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퍼미 레벨하고 에너지 레벨 차이가 적을 때 조금씩 요 1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양이 됩니다. 온도가 0에서부터 조금씩 증가할 때 여기 1, 2, 3은 그냥 이런 온도라는 거지 1도, 2도, 3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1, 2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퍼미 레벨 아래쪽에 확률 분포가 1이 아니고 조금 작아지는 모양이 생기고 뒤에 퍼미 레벨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확률이 좀 생기겠죠. 이걸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밸런스 밴드다. 밸런스 밴드 쪽에 처음에는 제로 켈빈에서는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는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 0이었으니까요. 사이트는 있지만 확률 분포가 0이었죠. 온도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확률이 떨어지죠.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생기는 거, 그 일렉트론은 컨덕션 밴드로 올라와서 조금씩 생기겠죠. 그래서 일렉트론 홀페어 제너레이션 같은 것도 퍼미 디락 분포에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온도가 특별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텀이 커지면 이 항이 커지겠죠. 이 항이 커지면 1이 무시되면서 요거의 역수가 그냥 나오겠죠.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구간은 이 1이 무시되고 요 텀만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맥스웰 볼츠만 분포만으로 앞으로 현상을 설명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에서 뭐냐? 퍼미 레벨이라는 것은 캐리어 숫자 혹은 캐리어 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열에서 온도인 것처럼. 그래서 홀하고 일렉트론이 있으면 홀하고 일렉트론은 서로 다른 입자죠. 양자역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양자입니다. 양자라 그러죠.
그 양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양자죠. 그래서 서로 다른 퀀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홀하고 일렉트론은 퍼미 레벨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퍼미 레벨은 일렉트론하고 홀 사이에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근데 우연찮게 어떤 시스템에서는 홀하고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을 수는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냥 같은 건 우연히 같은 거고 외부에 다른 것이 가해지면 뭐 전압이 가해진다든가 하면 퍼미 레벨이 일렉트론하고 홀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걸 앞으로 소자의 특성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홀하고 일렉트론은 서로 다른 입자다. 따라서 퍼미 레벨이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캐리어의 이동하고 교환은 소스에서 영향을 받죠. 뭐 캐리어가 홀에 쏘으면 홀의 양은 소스에서 홀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냐에 따라서 관계되겠고, 캐리어가 예를 들어 일렉트론이다 그러면 일렉트론 소스에서 일렉트론이 들어오고 나오는 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소스 쪽에서 하고 시스템 내에서 퍼미 레벨이 소스 쪽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 정렬, 앞서 열 시스템에서는 외부로부터 열이 차단되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하나의 온도를 나타낸다고 했고, 입자로 된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퍼미 레벨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퍼미 레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열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스 쪽의 퍼미 레벨이 중요하게 되고, 시스템에서의 퍼미 레벨의 위치는 소스 쪽의 퍼미 레벨의 위치, 그 하나로 나온다는 거죠. 그 하나로 시스템에서 온도가 하나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에 그냥 쭉 그대로 영역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렬, 얼라이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콘택은 캐리어의 공급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콘택에서 오미 콘택이면 홀하고 일렉트론의 소스가 되죠. 그럼 콘택에서는 오미 콘택이면 홀의 퍼미 레벨과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을 결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렉티파잉 콘택이면 홀이면 홀의 퍼미 레벨을 결정하고, 일렉트론이면 일렉트론 렉티파잉 콘택이면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을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개의 공급원이 있다. 여러 개의 공급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개의 공급원이 있을 때 공급원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소스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소스 중에 힘이 센 놈이 전체 입자의 개수를 정하겠죠. 그래서 공급량이 많은 공급원이 퍼미 레벨을 거의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량이 많은 공급원이 공급량이 많은 공급원 쪽으로 퍼미 레벨이 정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퍼미 레벨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퍼미 레벨은 실제로 있는 레벨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의 에너지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퍼미 레벨은 캐리어의 숫자 혹은 양의 지표고, 홀하고 일렉트론은 서로 다른 입자다. 따라서 EF 퍼미 레벨에는 홀 P의 퍼미 레벨이 있고 EFN의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이 따로 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죠. 앞서서 설명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P타입하고 N타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미 콘택이 있었고요. 여기는 렉티파잉 콘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오미 콘택이죠. 이 오미 콘택, N타입 쪽에 오미 콘택이 있으면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이 이 오미 콘택에서부터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홀의 퍼미 레벨도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오미 콘택이 있으니까 일렉트론 포미 레벨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홀의 포미 레벨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렉터파잉 콘택 요 부분, 정션 부분, 접합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이오드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는 디플리션 영역이 생기고요. 근데 이쪽에 N타입 쪽에 일렉트론이 많죠. P타입 쪽에 일렉트론이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요 N타입 쪽에 일렉트론의 농도가 뭐 10에 15성이 있었다. 그럼 홀의 농도 어떻게 될까요? 10에 한 5성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작죠. 여기가 P타입에서는 홀이 10에 한 15성이 있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10에 5성 정도밖에 없습니다. 농도가.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일렉트론하고 여기 일렉트론하고 비율을 치면 10에 10성배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쪽은 렉터파잉 콘택이니까 P타입에서 찾아봤을 때 N타입 쪽에서 일렉트론이 넘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의 일렉트론의 농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양이 적은 이 일렉트론이 결정할 거냐? 양이 많은 이 일렉트론이 결정할 거냐? 물론 여기 양이 많긴 하지만 넘어오는 동안에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워낙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쪽에 이 부분의 일렉트론의 농도는 이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미 레벨을 그렸을 때 이 포미 레벨이 요 디플리션 영역의 끝까지 이쪽 N타입의 포미 레벨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여기 홀에서 보면 이 홀도 똑같이 P타입의 홀의 농도가 N타입의 홀의 농도보다 훨씬 많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홀의 포미 레벨이 어디까지 정렬이 되냐면 공간적으로 N타입 이 입구까지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요 사이가 끊기고 요 뒷부분에서 이 오미 콘택하고 요 사이의 요 부분은 이쪽 오미 콘택에서 나온 홀의 포미 레벨에 정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N하고 P, 일렉트론하고 홀 사이에 포미 레벨이 정렬되는 위치가 다르고요. 그게 서로 지배를 받는 포미 레벨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N하고 P 이 안에서 다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처음에 같은 오미 콘택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영향을 받는 것은 도리어 일렉트론은 이쪽 오미 콘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상태가 이쪽 예를 들어 N타입에서는 홀의 포미 레벨이 이쪽 P타입에서 넘어와서 영향을 주다가 점점 더 이쪽 N타입 내의 홀의 포미 레벨의 영향을 받는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포미 레벨을 끊어놓은 이유는 이 중간에 변화 영역이 생기니까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이쪽에 영향을 받는 게 있고 이쪽에 영향을 받는 게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 다시 이제 글로 해보면 시스템에서 포미 레벨은 소스 쪽으로 정리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자, 포미 레벨은 그래서 콘택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공급량에 따라 포미 레벨이 정렬되기 때문에 다수 캐리어, 머저리티 캐리어의 커버리지가 훨씬 넓습니다. 보시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포미 레벨은 여기 좀 짧죠. 영역이 좁은 영역이 되고요. 머저리티 캐리어는 그 반대쪽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게 트랜지스터나 뭐 다이오드나 이런 반도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콘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콘택에서 평형 상태, 정상 상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우리가 열 시스템에서 중요한 온도처럼 포미 레벨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포미 레벨이 소스 개념으로 정렬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